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교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핵심 사인파 또는 정연파라는 내용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용어 확인하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류전기 파트가 어려우신 것은 용어가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쏙쏙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그냥 이거 없이 바로 본문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듣고 본문 공부하시면 그 내용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왼쪽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 속도다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어떤 이동한 거리를 얼마만큼 시간으로 이동을 했는가, 그래서 거리 나누기 시간이 일반적으로 속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사람이 서 있고요. 이게 트랙이에요. 막 달려요. 지금 100m 달리기다라고 할게요. 100m. 지금 직선 운동이에요. 무슨 운동? 직선 운동. 그러면 100m 달리기 해서 여기 골인을 했어요. 막 달려가지고 골인 했는데 얼마큼 시간이 걸렸나 봤더니 10초가 걸렸다고 할게요. 와, 진짜 빨리 달렸죠? 그러면은 이때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거리 100m를 시간 10초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10분의 100이니까 10 하고요. 단위가 어떻게 되냐? 미터 퍼 세크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평균 속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1초당 대략 몇 메타 이동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10m.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속도가 10m/s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무슨 운동일 때요? 직선 운동일 때 우리가 속도를 이렇게 구한답니다. 여기서 거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 여러분, 움직인 이동한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10초 동안 여기 갔다가 다시 왔어요. 원위치가 됐어요. 그러면은 거리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러분. 그죠? 갔다가 다시 오면. 그럴 때는 속도는 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이렇게 구한다다. 거리를 뭘로 나눈다? 시간으로 나눈다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류전기잖아요. 무슨 전기? 교류전기는 직선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속도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뱃속 편합니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으로 봐주세요. 지금 회전 운동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핵심 3 전에 배웠던 두 번째 핵심에서 발전기의 원리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죠. N극이 있고 S극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도체가 회전을 한다. 도체가 원운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무슨 운동? 원운동. 무슨 운동? 회전 운동. 그럼 얘가 뺑글뺑글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이 도체가 얼마큼 빨리 돌았는가를 말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일반적인 속도의 개념으로 이런 회전 운동에서 일반적인 직선계에서 이용하는 속도의 개념을 갖고 오면은 어떻게 되냐? 결론이, 자,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돈다고 할게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뭐라고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은 속도는 빵인데요. 위치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 서 있어요. 열심히 여기까지 가. 또 열심히 여기까지 가.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와. 그리고 다시 원위치가 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원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치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변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속도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전 운동에서는 특별한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야겠다 이거지. 그걸 우리가 각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각이 각도할 때 각자, 앵글을 뜻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얘가 각도로 몇 도 이동했냐라는 얘기지. 각도로 몇 도로 이동했냐. 그래서 0도, 자, 여기 몇 도예요, 여러분? 90도. 여기는 몇 도? 180도. 여기는 몇 도? 270도. 여기는 몇 도? 360도. 이런 식으로 얼마나 1초에 몇 도를 이동했는가라고 하는 각속도를 이용해서 속도의 개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류전기에서 각속도가 빠졌다?
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각속도를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여러분 W 아니에요. 우리 1장에서 전력량 또는 일양을 얘기할 때 기호 W 썼죠. 이건 W고 요건 약간 끝에가 이렇게 오므라져 있어요. 읽을 때는 오메가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 오메가. 그래서 지금부터 각속도의 개념은 오메가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공식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각속도 오메가는 어떻게 표현하냐? 시간에 대한 t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타임, 시간에 대한 일반적으로 우리는 초를 씁니다. 뭐를 쓴다고요? 초. 1초에 각도를 몇 도 움직였냐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각도, 요 각도를 우리가 기호로 요렇게 표현해요. 요렇게. 자, 다시 써볼까요? 요렇게 번데기 뭐냐? 요걸 세타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어라? 세타. 각 시간에 따른 각도가 몇 도 돌았냐? t분의 세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초에, 자, 1초에 오메가는 자, 1초에 한 바퀴 돌았다고 할게요. 1초에 몇 바퀴? 한 바퀴 돌았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동한 각도는 몇 도예요? 360도가 되는 거죠. 그럼 단위가 어떻게 되죠? 단위가 도, 퍼, 세크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했는데 이건 이제 각도할 때 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좋아,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다시 똑같이 1초에 여러분 만약에 자, 한 바퀴 돌았어요. 자, 한 번 더 돌아요. 한 번 더 돌아요. 라고 할 때 여러분 1초에 60바퀴를 돌았다고 할게요. 60바퀴. 와, 1초에 후 하고 60번 넣은 거예요. 그럼 그 각도로 표현하면은 한 바퀴 돌 때가 360도니까 각도로 얘기하면 여기다 곱하기 얼마? 60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숫자가 얼마나 커지는지 보세요. 얼마나 커지냐? 21,600도 퍼 세크가 되는 거지. 1초에 21,600도로 각도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게 여러분 뭐다? 각속도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느낌 오십니까? 지금 숫자가 커지니까 각도를 표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21,600? 그럼 만약에 1초에 100바퀴 돌아봐요. 그럼 여기다가 360도에다 100을 곱하면 36,000도 아닙니까? 숫자가 완전 커지죠. 이거 좋아해, 안 좋아해? 우리 안 좋아하죠. 그래서 각속도의 개념은 초당 각도 몇 도 이동했냐라는 게 각속도인데 여러분 단위를 이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쓰냐? 바로 호도법을 써요. 자, 뭘 쓴다고요? 호도법. 선생님 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칠판을 정리하고 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준비한 것은 각도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각도법. 우리가 각도법을 도수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60분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많이 보셨던 각도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도법은요. 한 바퀴를 돌면 몇 도 돌았다라고 얘기해요? 360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원을요. 360조각을 내는 거지. 몇 조각? 360조각. 그리고 그 한 조각에 해당하는 걸 1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꼭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원이 아니라 직각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직각. 자, 이런 직각이다. 그럼 이렇게 직각일 때 여러분 우리가 직각을 몇 도라고 하죠? 90도라고 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몇 등분한 거예요? 90등분한 거다라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 간에 원을 360조각을 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각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언제 주로 쓰냐? 도형 같은 것을 분석할 때 우리가 잘 사용합니다. 우리 삼각형 또는 사각형 이러한 친구들을 다룰 때 우리가 많이 도수법 또는 각도법을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삼각형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죠? 제가 한번 지워볼까요? 자, 삼각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삼각형 그리면은 자,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가 60도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다 60도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몇 도예요, 여러분? 네, 60도죠. 이렇게 삼각형의 각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각도법 또는 도수법을 사용하면 편합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삼각형이나 사각형 평면의 도형을 분석할 때 이제 편한 거고 여러분 우리 교리는요 원운동이죠 또는 회전운동이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한계를 깨부시죠. 뭐로? 수학으로.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호도법에서 딱 암기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일단 수업 들으시고 하나만 짚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딸딸딸딸 암기하면 끝나요. 근데 제가 해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 하나를 외우더라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외우는 것과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은 여러분 달라요. 뭐가 다르냐? 내가 기억에 오래 남냐? 아니면 바로 날아가냐?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호도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도는 각도할 때 도예요. 알겠죠? 요 도나 똑같아요. 그러면은 요 호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호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호도법이에요. 뭐라고요? 호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호도법이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호가 뭔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안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부채꼴이죠. 이게 뭐다? 예, 부채꼴. 여러분 부채꼴에서 요 파란색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요 부분을 호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호. 선생님 어떻게 이 호로 각도를 표현합니까? 그게 바로 호도법인데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호도법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즉 원에서 반이니까 반지름이다라고 생각할게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데 호의 길이도 R이라고 할게요. 즉 얘와 얘의 길이의 B, 자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B를 각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도법에서 우리가 R분의 R일 때 얘하고 얘가 똑같을 때 그때 얘가 만들어내는 요 각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각도를 세타라고 하자 이 얘기죠. 그럼 R분의 R은 얼마죠? 1이라고 하고 단위를요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1라디안이란 건 뭐냐? 얘와 얘의 B가 1일 때 그때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1라디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 계산하면요 얘가 1일 때가요 대략적으로 한 57도 정도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1라디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반지름이 R이고요. 호의 길이가 2R이야. 그럼 몇 배 커졌어요? 2배 커졌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호도법으로 한번 각도를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R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2R이 되는 거죠. 그럼 R분의 2R은 여러분 약분 되니까 뭐만 남아요? 2만 남죠. 그래서 요게 2 뭐가 되는 거예요? 단위가 뭐가 된다? RAD라고 쓰고 읽을 때는 라디안이라고 읽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자, R분의 2R은 얼마다? 2라디안이다. 그럼 2라디안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 아까 전에 1라디안이 대략 57도 정도 된다고 했었죠? 거기다 곱하기 2하면 대략 114. 얼마 각도가 나오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자, 라디안 단위 기억해 주시고 요런 게 호도법이구나. 아직 안 끝났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절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요거. 자, 보세요. 지금 반지름이 얼마예요? R이죠. 지금 자, 호도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각도를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돌고 돌아서 다시 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반지름이 R이고 한 바퀴 돈 게 뭐죠? 360도죠. 근데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 길이죠. 아까 전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호의 길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도가 요만큼만 이동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한 바퀴가 돌았잖아요. 그죠? 그럼 한 바퀴 나온 자국은 이 원의 둘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해요? 2 파이 R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럼 끝났네. 그럼 얘하고 약분돼. 그럼 얼마 남아요? 2 파이가 남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의 B가 2 파이가 나올 때 그때의 각도가 몇 도다? 360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실수하지 말자고요. 단위가 뭐라고요? RAD. 라디안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 단위를 가지고 이야기해도요. 상당히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전기기능사 또는 전기기사 시험에서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약속을 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런 게 여러분 호도법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리로 다시 와볼게요. 그러면은 각도법으로 표현할 때 한 바퀴 도는 걸 몇 도라고 하죠? 360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호도법은 좀 전에 한 바퀴 돌 때 몇 파이 나왔죠? 2파이 나왔죠. 그래서 호도법일 때는 2파인 거지. 다만 단위가 뭐가 된다? 라디안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각도일 때는 360도. 요 도가 디그리가 단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호도법에서는 단위가 뭐가 된다? 라디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60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2파인데 그러면은 180도는 반땡이죠. 그럼 2파이의 반은 뭐예요? 파이죠. 그러면은 180의 반이 90이죠. 그럼 파이의 반은 2분의 1 파이가 되는 거네.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수험생분들은 요거예요. 180도가 파이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외우는 거지. 요거 하나만 외우고 그냥 비율로 가면 되죠. 180도를 지금부터 뭐라고 한다? 파이 라디안이라고 한다. 파이 뭐라고 한다고요? 라디안. 제가 굳이 이렇게 라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라디안이라는 단어가 또는 이 라디안이라는 이 단위가 어색하기 때문에 자꾸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공부하시다가 수험생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뭘 헷갈려 하냐? 선생님 파이는요 3.14 아닙니까? 원주를 나타내는 3.14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근데 선생님 얘하고 얘하고는 엄연히 의미가 다르죠. 얘는 뭘 뜻해요? 각도를 의미하죠. 얘는 여러분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비율이지 않습니까? 원주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구별하냐? 단위를 보고 구분할 수가 있다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호도법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 시험에 절대 안 나와. 알겠죠?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요거를 먼저 외우는 거지. 자, 180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파이 라디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만약에 각도법을 써가지고 각속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각속도. 자, 1초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60바퀴 돌았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한 바퀴가 몇 도? 360도죠. 그 여기다 곱하기 60바퀴.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해보세요. 21,600도 퍼 세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온도의 도 아니에요. 섭씨 아닙니다. 각도할 때 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거 안 쓴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을 갖고 와서 각속도 오메가는 이렇게 써요. T가 뭐예요? 1초죠. 근데 360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2파이라고 하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60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2파이 곱하기 60이니까 120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120파이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21,600으로 쓰는 게 편해요? 라고 여쭤봤더니 선생님 저는 그래도 이게 편한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학은 하나의 도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그냥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하나만 다시 호도법에서 말할 때 이 파이는 180도를 의미하고 단위는 RAD라고 쓰고 읽을 때는 라디안으로 읽는다라는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빡침.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 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어후,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 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